무언가 지르고 싶다면 구독 해요. 안녕하세요, 해용입니다. 자, 오늘은 기가바이트의 게이밍 브랜드 어러스의 48인치 올레드 F5486 4K 게이밍 모니터입니다. 최근 출시된 어러스 브랜드 4K 모니터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중 두 모델은 이미 리뷰를 했고, 오늘 가져온 마지막 모델은 가장 큰 사이즈 그리고 가장 좋은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최상위 모델, 즉 48인치 올레드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F5486 모델입니다. 사실 작년부터 48인치 게이밍 TV 붐이 시작이 되면서 확실히 예전보다 이 사이즈로 출시되는 게이밍 TV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특히 48인치에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하다 보니 기존에 느껴볼 수 없었던 리어블랙, 압도적인 화질에 반해 최근 게임을 목적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고요. 하지만 게이밍 TV의 경우 말 그대로 TV 기반의 올레드 TV라고 볼 수 있고, 오늘 제가 가져온 제품은 TV가 아닌 게이밍 모니터로 48인치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4K 모니터로는 이 제품이 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또한 LG 올레드 디스플레이고요. 자, 그럼 게이밍 모니터로 출시된 만큼 다른 올레드 게이밍 TV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사용하면서 느꼈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 있었는지 솔직하게 하나씩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의 패키지 자체는 FV436 4K 모델과 동일한 방식으로 위로 올리면서 개봉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제품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바닥에 두 개의 받침대만 나사로 결합을 해서 장착을 하면 아주 간단하게 설치가 끝납니다. 기본적인 구조 자체는 FV436 4K 모델과 사이즈만 달라졌을 뿐 두 개의 받침대 구조라 비슷합니다. 메탈 구조로 된 받침대라 상당히 견고했고, 흔들림 또한 거의 느껴지지 않았으며, 받침대 바닥에는 미끄럼 고무 패드가 있어서 쉽게 미끄러지지 않았고요. 다리 쪽 각인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올레드 디스플레이의 특징인 얇은 두께도 큰 장점인데, 아래쪽 부분은 구조적으로 조금 있는 편입니다. 대신 기존 LG 48CX에 툭 튀어나온 TV 받침대가 없다 보니 공간 활용성 부분에서는 이게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었고요. 후면 디자인 자체는 여태 리뷰했던 어러스 4K 모니터 중에서는 플라스틱 소재의 느낌이나 마감, 빌드 퀄리티는 가장 좋아 보였습니다. 특히 중앙 부분에 어러스 로고 디자인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내부를 자세히 보면 발열 해소를 위한 타공도 보였고요. 실제로도 여기에 귀를 완전히 가까이 대보면 팬이 미세하게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 부분은 실사용 시 전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즉, 후면의 이 로고 부분에 완전 밀착해서 귀를 가져다 대는 게 아닌 이상 그냥 근처에 있거나 모니터를 정면에서 바라보는 상황, 둘 다 팬 소리는 아예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발열 해소가 도움이 돼서 더 괜찮아 보였고요. 실제로 온도를 측정해봤을 때 딱 중앙 부분만 약 40도로 유지해줬고, 사이드 부분은 약 33도, 상단 부분은 약 31도로 생각보다 괜찮은 온도를 보여줬습니다. 후면도 지문이 거의 묻지 않는 모렐 같은 표면을 적용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고, 사이즈가 크다 보니 배사홀은 300x300을 지원하고 있었고요. 이건 제가 저번에 리뷰했던 워거트론 HX 모니터를 사용하시면 공중에 띄울 수도 있습니다. RGB가 적용된 부분은 없지만 충분히 과하지 않으면서 어러스 특유의 디자인은 잘 살려낸 것 같습니다. 정면도 보시면 제로 베젤이 적용되었고, 하단 중앙에는 로고와 아주 얇게 스피커로 보이는 부분이 양쪽에 배치가 되었고요. 실제로 15W 스피커 2개와 20W 스피커 1개가 탑재되어서 생각보다 음질은 괜찮은 수준이며, 기본 볼륨 자체가 꽤 높았습니다. 이건 살짝 들려드릴게요. You're always reaching down to guide me, 'cause I am yours and I am free.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단이 개방되어 있는 스탠드를 좋아해서 기존 LG 48CX 모델의 받침대 구조보다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모니터 후면에 RGB 조명을 세팅하시는 분들이거나 데스크 후면에 RGB 조명을 세팅하시는 분들에게는 막혀있는 구조보다 이렇게 아래쪽 공간이 개방되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TV가 아닌 모니터 제품답게 중앙 하단에 조그 다이얼이 있습니다. 이 사이즈의 조그 다이얼이 있으니까 조금 색다른 느낌이긴 했는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편했습니다. 당연히 리모컨도 이렇게 기본으로 제공해주기 때문에 리모컨으로 OSD 조작은 다 가능했었고요. 버튼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가운데 이 버튼을 통해서 상하 좌우 다 움직이고 확인, 취소도 다 가능해서 조작에 어려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이 케이블을 연결하고 OSD 사이드키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시면 PC에서 마우스로도 조작이 가능했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디스플레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도 언급했지만 이 모니터는 올레드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니터 디스플레이는 대부분 세 가지가 사용됩니다. IPS, VA, TN. IPS 패널의 경우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디스플레이며 시야각이 좋고 색역이 넓다는 강점이 있지만 명암비가 낮으며, VA 패널은
IPS보다 약 3-4배 정도 높은 명암비를 자랑하지만 세격이 IPS 패널에 비해서 낮다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 TN 패널의 경우 최근에는 거의 다 사용을 안 하지만 아직까지도 응답속도 하나만큼은 3가지 패널 중에서 가장 좋기 때문에 일부 사용자는 TN 패널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하는 OLED 디스플레이는 IPS보다 훨씬 높은 DCI P3 98%의 넓은 세격을 가지고 있으며 리얼 10비트, 명암비는 무한대, 게다가 응답 속도마저도 OLED가 훨씬 좋습니다. 즉, 3가지 패널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 수치를 더 뛰어넘는 가장 좋은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 OLED 디스플레이는 무한대의 명암비를 지원하고 백라이트 없는 자발광 소재를 사용하는 디스플레이입니다. 한마디로 완전한 블랙, 정확한 블랙을 표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빛이 없는 암막 상태에서는 더 극적인 효과를 느낄 수 있었고요. 이 완전한 블랙이라는 게 사실 OLED 디스플레이를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기존 모니터의 블랙과는 어떤 차이가 있냐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실제 나란히 비교해서 보면 엄청난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로 인해 게임을 하거나 영상을 볼 때 몰입감 자체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 HDMI 2.1 포트 2개를 지원하면서 PC와 콘솔을 동시에 연결해서 사용이 가능했고 TV가 아닌 모니터이다 보니 DP 1.4 포트까지 지원을 하고 있으며 4K 해상도로 최대 120Hz를 사용하면서 HDR 기능까지 동시에 사용이 가능한 HBR3 기능도 지원을 하고 있고 AMD FreeSync 프리미엄 인증까지 받아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건은 전부 갖춰진 셈입니다. USB 3.0 포트 2개와 USB-C 타입 포트도 지원을 하고 있었고요. 이 USB-C 타입 포트는 기존에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 고속 충전을 지원하고 있으며 KVM 기능으로 모니터에 연결된 키보드와 마우스로 다른 디바이스에서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게끔 해주는 기능입니다. 심지어 모니터이다 보니 TV에서는 불가능한 PIP, PVP 모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영상 속의 다른 영상을 작게 출력하거나 2개의 영상을 동일한 비율로 분할해서 보거나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 외 기존 게이밍 모니터에서 가능했던 블랙 이퀄라이저, 모션 블러를 줄여주는 에임 스테빌라이저, 조준점을 표시하는 크로스웨어, 타이머, 카운터, 대시보드까지 다 가능했었고요. 블루라이트 차단과 플리커 프리까지 탑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제품은 대부분 글레어 처리로 마감되었습니다. 이 제품 또한 당연히 반사가 꽤 되는 글레어 처리 마감이고요. 이 부분은 모니터를 바라보는 기준 등 뒤에 빛이 반사될 경우 화면에 사물이 비친다거나 빛이 반사되는 경우가 생겨서 사용하면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처럼 거의 불을 켜지 않고 RGB 조명으로 세팅된 경우에도 반대쪽에 설치된 RGB 조명이 반사되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딱히 이 부분은 불편함 없이 사용은 하고 있는데 분명 밝은 대낮 또는 조명을 아주 밝게 세팅을 하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런 분들은 설치되는 장소와 환경을 잘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48인치 분명 현재로서는 가장 작은 OLED 디스플레이며 그나마 책상 위에 올려놓고 사용할 수 있는 사이즈라고 하지만 분명 책상 폭과 사용 환경에 따라서는 크게 느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대략 1m 정도는 떨어져야 큰 불편함 없이 사용이 가능했고 만약 책상 폭이 매우 좁을 경우 48인치를 올려놓고 의자를 책상에 바짝 붙여서 화면을 본다? 그러면 고개를 꽤 이리저리 움직여야 할 겁니다. 시야 자체도 한눈에 다 들어오지도 않고요. 또한 모니터지만 OLED 디스플레이라 4서버 픽셀이다 보니 글씨 가독성 부분에서도 확실히 일반적인 모니터보다는 살짝 떨어지는 느낌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LG48CX도 동일하고요. 다만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크게 불편한 정도는 아니고 텍스트가 가득한 화면이나 문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조금 불편할 수 있겠더라고요. 마지막으로 OLED 디스플레이의 가장 큰 이슈, 버닝에 대한 부분을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기본적으로 버닝은 사용 패턴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단기간에 버닝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몇 년 동안 사용을 해도 버닝이 없는 분들도 꽤 많고요. 하지만 분명 일반적인 모니터에 비해서 더 빨리 생기고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수를 하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아쉽게 느껴졌던 부분은 디스플레이 무상 품질 보증 기간이 1년이라는 점입니다. 경쟁사 모델이 3년인 점을 감안했을 때 1년은 꽤 짧다고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물론 버닝이 생겼을 때 디스플레이 교체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경쟁사 모델 기준 패널값의 15%로 알고 있어서 실제 제품 가격을 감안한다면 정말 저렴한 수준이라 수리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없는 편인데 만약 이 모델 또한 그 정도로 저렴하게 수리 비용이 측정이 된다면 품질 보증 기간에 대한 부담감이 그래도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아직 수리 비용에 대해서는 가이드가 없어서 알 수 없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안내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버닝 이슈와 이어지는 부분인데 버닝을 줄이기 위해서 적용된 바로 ABL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사용자가 직접 끄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LG48CX 모델에서도 적용된 기능이지만 화이트 영역의 크기에 따라서 밝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즉 이렇게 화이트 영역이 이 정도로 차지를 한다면 밝기 크기 문제가 없지만 만약 전체 화면으로 된다면 밝기가 체감이 될 정도로 확 떨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올레드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TV나 모니터에는 다 적용이 된 기능이고 번인을 최대한 줄이고자 적용된 기능이다 보니 올레드 디스플레이의 기술적인 한계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이게 게임을 할 때는 체감이 어려운데 인터넷 웹서핑, 문서 작업을 전체 화면으로 띄워서 할 경우에는 바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어러스의 4K 게이밍 모니터 48인치 올레드 F486를 알아봤는데 일단 게이밍 TV가 아닌 게이밍 모니터로 출시된 만큼 분명 이점도 몇 가지 있었습니다. TV에서는 불가능했던 PIP, PVP 기능이나 게임 부가 기능, HDMI 2.1 포트는 물론 DP 1.4 포트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모니터에 직접 키보드와 마우스로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거나 KVM 기능으로 다른 디바이스까지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부분까지 그 외 스펙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격 또한 현재 이 제품의 가격이 약 147만원, LG48CX 모델과 이 모델의 가격 차이는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즉 상대적으로 짧은 무상 품질 보증 기간 1년을 감수하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장점이 나에게는 꼭 필요하고 특유의 게이밍 감성 디자인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추천할 만한 제품이지만 번인에 대한 확실한 무상 보증 기간과 수리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충분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암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